수투 비상 교과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대단원 학습평가를 같이 풀어볼 거고요. 교과서 페이지는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둘 다 수렴하고 있는 수열들은 함수의 극한들은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 극한의 기호가 분리가 가능하다는 성질이 있죠.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연산이 가능해요? 이렇게 3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빼기 2 리미트 이렇게 분해하고 상수를 앞으로 꺼내는 연산들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다고요?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각이 여기가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산값이 3 빼기 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이지만 사칙 연산 수렴할 때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나누는 거 있죠. 나누는 거 나눌 때 이렇게 나눌 때에는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거 그렇게 두 가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극한값을 잘못 구한 학생을 말하시오라고 했는데 1번 그 서준이 같은 경우는 이거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죠. 이렇게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쉽게 됨을 알 수 있고요.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1 넣으면 3이 되는 거 간단한 계산입니다. 자, 이런 꼴들도 보니까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고 이런 꼴들은 유리화가 되죠. 0분의 0꼴에서는 보통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게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뭘 어떻게 한다? 위아래다가 합차 형식을 곱해서 유리화를 한다. 그리고 이런 계산들은 빠르게 암산으로 거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합차 계산한 결과를 계산하면 4 빼기 x 그렇게 되죠. 빼면 x가 남게 돼요. 그죠? 그리고 아래에는 뭐가 곱해지냐면 2 더하기 루트 4 빼기 x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암산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을 만큼 빠른 계산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0을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2가 되고 그렇게 해서 4분의 1이 된다라는 계산을 빠른 시간 안에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이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무한 들어갈 때는 어떻다?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 그죠? 서술형에서는 x제곱으로 나누어서 구하는 이렇게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빨리 풀어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 보면 된다는 거. 민호의 결과도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차수가 아래가 2차고 위에가 1차일 때는 어떻게 된다? 아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는 1이 아니라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1, 1 이렇게 비교해서 답을 1이라고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차수가 다른데도 앞에 개수만 비교해서 이렇게 잘못 계산했네요. 그래서 민호가 틀렸어요. 자, 3번 볼게요. 3번은 0분의 0꼴 전형적인 0분의 0꼴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래가 x 더하기 1,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 0이 되게 하는 문제아 녀석 바로 x 더하기 1이겠죠. 이렇게 이런 애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2분의 리미트 fx 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6이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다항함수라는 말이 있죠. 다항함수란 말이 있으면 다항함수는 암묵적으로 어떻다? 연속이다라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극한값이 주어져 있지만 연속일 때는 극한값하고 뭐랑 같다? 함수값이 서로 일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도형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도형 문제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미정계수로 두고 풀 거냐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거리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 닮음비 뭐 이런 것들 알고 보면 자주 쓰이는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P라는 점 자체가 지금 T, T 더하기 1로 놓고 풀으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어렵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상황을 점을 어디를 주지 않으면 근데 어디를 세팅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어딘가를 이렇게 직접 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쭉 흘러가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AQ의 제곱, AP의 제곱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가 AP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AQ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좀 색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AP의 제곱 자체는 자, 여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 좌표를 적어드리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의 거리 공식이라서 금방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t 빼기 1이죠. 그러니까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괜히 오버해석을 먼저 계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산 자체는 간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식을 적어주고 AQ를 구하려면 여기 좌표를 구해야 돼요. 좌표를 구하려면 이 직선, 이 직선의 식을 구해서 y절편을 구해야 되죠. 근데 어떤 기하학적 관계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돼요? 수직인 관계가 있으니까 요거의 기울기는 1이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지나는 점이 여기에서 두 개를 이용하면 y는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의 x 빼기 t 더하기 t 더하기 1이라고 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고 y절편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 줌으로써 y절편을 어렵지 않게 금방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y절편은 2t 더하기 1이 돼요. 이렇게. 고로 여기의 좌표는 0,2t 더하기 1이 되고요. 따라서 AQ의 제곱의 길이를 구해주면 자 이렇게 이 부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해주면 0 빼기 1이니까 0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t 더하기 1의 이렇게 제곱이 되는데 이제 시험 때 조금이라도 빨리 풀고 싶으면요 잘 보면 이게 무한대로 여기가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네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최고차가 2차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최고차의 항의 개수만 딱 꼽아내면 2t 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리를 해주면 여기가 제곱돼서 4t의 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만 빠르게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분의 1이 돼요. 물론 서술형일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써줘야겠지만요. 객관식이나 단답형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풀 수 있게 4분의 2죠. 최대한 빨리 풀 수 있게 계산해주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이렇게 정오 판단 문제가 됩니다. 정오 판단. 그런데 정오 판단은 자,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돼요. 특히 이렇게 극한도 마찬가지고 사칭 이 연속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존재할 때 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체크사항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체크사항. 첫 번째로는 지금 뭘 체크해야 되느냐? 지금 극한 같은 경우는 수렴, 그죠? 연속 같은 경우에는 값이 존재, 이렇게 수렴 또는 존재, 이런 상황이 있어야지만 어떤 게 가능하다? 사칙 연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분배 가능.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나눌 때, 그죠? 이 분수 형태에서 이 부분이 뭐가 돼요? 0이 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합 판단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사칙 연산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오케이. 근데 증명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틀렸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답에는 이게 왜 어렵냐면 발레가 나와 있어요. 발레가. 그럼 그 발레가 왜 있지? 라는 게 어려운데 자 기억번 보세요. 기억번은 일단은 이거와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 둘 다 존재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기에 의해서 어떻다?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건데 잘 보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돼? 서로 나눠놨죠. 나눌 때에는 분모 쪽이 0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gx가 존재는 하는데 0이 안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발레가 있을 겁니다. 그 발레라는 게 어떤 게 발레가 되는 거냐면 바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으로 가는 상황에 발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발레에서 찾기가 쉬워요.
아무튼 이런 판례가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라고 빠르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있으면 판례도 찾아주면 좋겠죠. 자, 이제 니은번 볼게요. 자, 니은번 보면 자, 리미트 fx 그 다음에 리미트 자, 둘 다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 그렇죠?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지금 요 식에서 요 식을 어떻게 돼요? 빼면 gx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하는 것들끼리 사칙 연산을 통해서 이 gx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누거나 하는 상황이 있지 않아요. 덧셈 뺄셈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칙 연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굳이 한번 제가 이거는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굳이 예쁘게 한번 적어드리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자, 이 값이 알파라고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게 베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리미트 fx 더하기 gx x는 a로 간다는 걸 생략하고 쓸게요. 리미트 fx 자, 둘 다 수렴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가능하다? 리미트 극한을 하나의 기호로 적어서 이렇게 fx 더하기 gx 빼기 fx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베타 빼기 알파로 반드시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시험 때는 좀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디귿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귿번 보세요. 이것도 둘 다 존재하니까 일단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 뭐가 가능하다? 사칙 연산이 가능해요. 그렇죠? 사칙 연산이 가능한데 자, 이 결론 gx를 얻어내려면 어떤 연산을 해야 되느냐? 자, fx 자, 디귿번 곱하기 gx에서 fx로 나누는 연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원래 리미트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이게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게 0으로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0으로 가는 상황이 없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 이거 예외 상황이 존재하는데 라고 생각되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발레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발레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존재하겠구나. 충분히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은처럼 증명이 되지 않으면 보통 틀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발레의 존재는 이게 fx가 0이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고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발레를 찾아보는 훈련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정오 판단 문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고요. 증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좀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이죠. 그래서 가능하고요. 여기 1 대입하면 2가 되죠. 여기도 무리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x가 1일 때 x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1에서 당연히 연속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리함수도 분모가 0일 때 빼고는 연속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빼고 연속이기 때문에 얘도 연속이 되고요. 연속되고 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때가 문제가 돼요. 이때는 분모가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죠. 즉 여기는 x제곱 빼기 x가 언제 0이 되느냐? x 빼기 1일 때 0이 돼서 x는 0, x는 1. 자, 이 부분에서는 정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함수가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에서 불연속인 함수는 4번 함수를 드릴 수 있고 여기는 1에 대해서 함수가 끊어져 있지만 여기다 1을 대입해 보면 1이고 이쪽에다 1을 대입해도 1이죠. 그러니까 1에서 서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전형적으로 연속은 어떻게 정의 내린다? 연속은 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문제가 있는 x는 지금 2뿐이에요. 그죠? 2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굳이 적으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3의 x의 세제곱 빼기 6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2. 자, 요거랑 k랑 같다라고 풀어서 k를 구하면 되고, 결국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0분의 0꼴의 극한이잖아요. 0분의 0꼴의 극한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조립제법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어떻게 돼? 첫 번째로는 조립제법을 써서 예쁘게 인수분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면 여기가 눈에 확 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눈에 띄냐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빼기 2라는 인수가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여기서는 3x 제곱으로 묶어주면 x 빼기가 나오고, 이 부분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빼기가 나와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는 x 빼기로 이렇게 묶어주면 3x의 제곱 빼기 1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x 빼기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 부분만이 남겠죠? 여기다 뭘 집어넣게 돼요? 2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대입을 해주면 1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k는 11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른 계산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3차식 인수분해 좀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은 조립제법입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좀 빠르게 관찰하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항상 좀 식을 관찰을 하세요. 자, 8번 볼게요. 8번. 이 문제도 은근히 어려워하는데, 자, 이 문제는 필수.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그림 있고 이건 100% 나오고요. 지금 극한과 연속을 모두 물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기억부터 참 볼게요. 기억부터 풀어보면, 자, 이 마이너스 1에서의 뭘 물어보고 있냐면 지금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극한, 그죠?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따지면 되고, 자,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요. 자, 우극한은 f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이렇게 넣어버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마이너스 1에 오른쪽을 대입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gx가 지금 문제에 빠져있는데 gx가 들어가야 맞겠죠? 그래서 g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요렇게 적고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마이너스 1의 왼쪽, 마이너스 1의 왼쪽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면 자,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이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은 살짝 오른쪽이 여기죠, 여기. 그 값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 1에 가까워져요. 이 함수 값 y를 읽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조금 정리하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걸 대입을 해주면 그 값이 1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 여기가 어디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g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에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y 값이 점점 1에 가까워져요. 그죠? 그래서 가까워지는 걸 계산하는 게 극한이에요. 그죠? 그 값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1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더하면 자, 2가 된다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좌극한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의 왼쪽을 대입을 해주면 이건 정확하게 딱 어떤 값이에요? 정확하게 1이라는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의 왼쪽을 대입해주면 정확하게 그 y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요. 더하면 0이 되죠. 이러면 어때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값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자, 니은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자, 니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을 물어봤죠. 연속이면 세 가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를 대입하는 게 우극한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게 좌극한이고, 마이너스 1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제가 좀 적어드리면 이렇게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적고 있지만 시험 때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빼기 g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 빼기 g의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고. 자, 그리고 하나하나 발음했듯이 읽어가면 돼요. 그죠? 지금 아까 마이너스 1에서 읽은 값들이 좀 있었죠? 읽은 값들이 있었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빠르게 해볼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는 지금 1 그죠?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 플러스는 1 그죠?
그래서 1. 그래서 빼기 1이니까 여기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1.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이렇게 빼니까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지금 2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므로 이미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만으로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불연속이 돼요. 그죠? 그래서 니은에서 연속이란 말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디귿번. 디귿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1에서 연속을 물어봤으니까 한 번은 1 플러스 대입하고 한 번은 1 마이너스 대입하고 한 번은 마이너스 1. 선생님처럼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이게 리미트 기호를 너무 많이 쓰면 좀 시각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도 익혀서 같이 따라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f의 1 플러스 곱하기 g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f의 1 마이너스 곱하기 g의 1 마이너스 f의 여기 플러스 1을 넣어야 되죠. 1에서 연속을 물어보니까 함수값은 1을 넣어야 됩니다. f의 1 곱하기 g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계산 결과들을 살펴보면 1 플러스를 대입하면 지금 1 플러스를 대입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1에 확실히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g의 1 플러스의 값을 대입해 주면 그 값은 확실하게 얼마? 1입니다. 곱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f의 1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은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그 값이 어디? 1에 가까워져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에 가까워지고요. g의 1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은 값을 대입을 해주면 그 값이 어디 가깝냐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요. 그죠? 마이너스 1에. 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의 1은 좀 지우고 다시 볼게요. f의 1은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니까 정확히 마이너스 1이고요. g의 1은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니까 정확히 1이 됩니다. 이 또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서 지금 마이너스 1로 셋이 같기 때문에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조금 어려워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쭉 찾아주면 어렵지 않게 여러 가지 합성함수, 뭐 곱한함수, 덧셈, 뺄셈 함수들 모두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현하는 것도 좀 따라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비록 이렇게 적지 않아도 눈으로 쭉 보고 이렇게 1 플러스 1 플러스 넣어서 금방금방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 자, 9번은 이제 이게 극한 문제인데 이게 수렴하려면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0분의 0이 돼야 수렴할 수 있죠. 0분의 0이 돼야 수렴 가능하기 때문에 x에 2를 넣었을 때 이 부분 그죠? 루트 2 더하기 a 빼기 b가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따라서 b는 루트 2 더하기 a가 돼요.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극한에 대한 거니까 문자가 이렇게 해서 대입을 시켜주면 문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계산하려고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돼 이렇게. 근데 이거는 0분의 0꼴이니까 반드시 여기에 어떤 인수가 들어있다? x 빼기 2가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그 숨어 있는 걸 어떻게 돼 있다? 유리화를 통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는 암산하자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곱해야 되니까 제곱한 걸 뺄 거 아니에요. 그럼 x 더하기에서 2 더하기 a를 빼면 분명히 뭐가 숨어 있다? x 빼기 2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적게요. x 빼기 2가 나와요. 이렇게. 그죠? 많이 적는 단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2가 유리화되면 나오고 아래 잊어버리지 말고요. 어떤 거? 이렇게 합차꼴에 짝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 근데 어차피 이게 약분되거든요. 그리고 x에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두 개 있으니까 루트 2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이렇게 되고 이게 얼마가 된다? 이게 6분의 1이 된다. 여기가 3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안에가 9가 돼야 되니까 a는 7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주면 b는 3이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최대한 빨리 계산하려고 신경 쓰세요.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별표. 네, 이 문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이 무한대로 가는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좀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GX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10번에서 지금 G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고 있죠. 이 녀석이 무한대로 가고 있죠.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보통 어떤 변형을 많이 해요? 무한대로 가는 녀석으로 나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게 있으면 얘를 리미트 x가 무한대로고 이 생각을 하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gx분의 2fx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gx분의 fx.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보통은 무한대로 가는 녀석이 분모 분자에 있으면 그 녀석으로 나누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더 복잡해진 것 같잖아요. 얘를 어떻게 구하지? 근데 식이 꼴이 똑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여기서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것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기를 gx로 이렇게 나누면요. 그죠? 만들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gx를 곱해야지 식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줘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내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gx분의 fx 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빼기 3gx.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답을 보면 떨렁씩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로 묶이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서 gx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gx로 묶어낼 수 있고 gx fx 빼기 3이 1이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어디로 가?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값 k로 만약에 간다면 무한대랑 k를 곱해서는 절대로 1로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무한대 곱하기 0이 돼야만 0은 0에 가까운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0에 가까운 수. 그죠? 0 수렴. 0으로 수렴. 이렇게 돼야지만 곱해서 1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그렇다는 말은 이 부분이 즉 0으로 수렴을 해야 된단 말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얼마로? 3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 결론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가 어디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한다. 요거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각각 3 이렇게 넣어줘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7분의 7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최종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들은 100% 어떤 문제다? 100% 이건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죠. 샌드위치 정리. 즉, 여기랑 여기랑 수렴값이 같으면 같은 곳으로 간다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가 바로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요. 이 문제를 보면 좀 우선은 샌드위치 정리가 어떻게 쓰일까를 조금 고민을 해줘야 돼요. 좀 고민해 줘야 되고 지금 x가 0 플러스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식에서 어떤 게 좀 적절한 변형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만약에 x가 0으로 가면 이것도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고 fx도 0으로 가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결과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0, 0, 0, 0이 돼서 0분의 0이 돼서 이걸 계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이 상태에서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느낌이 좀 오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 눈치를 채야 되는데 여기서는 살짝 어떤 걸 눈치채야 되냐면 그 답에서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뭔가 변형을 해놔요. 왜 그런 변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한번요.
x가 0 플러스로 가면 여기가 0으로 가고 여기도 0으로 가면 fx도 0으로 간다. 그러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분의 0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다 보면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x로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딱 관찰했을 때 이쪽에 x로 이렇게 묶이는 공통인수가 있다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쪽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의 fx, 그 다음에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x를 만약에 0으로 보내게 되면 여기가 1로 수렴해요. 아까랑 좀 사뭇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x분의 fx라는 형태들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봐보세요. 이런 것들 fx 같은 경우도 x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죠? 그러면 x분의 fx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x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렴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물론 위아래를 빠르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 좀 중간 단계를 보여주면 여기서 리미트 생략하고 변형하는 것만 보여줄게요. x분의 fx 곱하기 x의 제곱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x 그 다음에 2x 더하기 x분의 fx 곱하기 x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1로 가고 여기가 1로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주면 제곱이 되고 x의 제곱이 나오죠. 여기도 x가 이렇게 묶여서 이게 또 나와서 제곱이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 아들이 사라지게 되고 남은 애들은 이렇게 남아서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의 제곱. 그래서 3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도대체 왜 이런 변형을 했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의 문제의 의도성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는 자주 하는 변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경험, 그리고 어느 정도는 눈치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 12번 볼게요. 12번 같은 경우는 f의 4가 9가 돼 있고 9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함수일까 싶은데 앞에서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중단원에서 본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기서 뭘로 묶어주면 여기 3으로 묶어주면 지금 3x 빼기 1 아이고. 이게 좀 지금 오타가 있네요. 그죠? 이거 9x 빼기 3이 아니라 조금 잘못됐어요. 수정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오타가 되어 있냐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9가 아니라 괄호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적어드리면 이 부분은 수정 x 빼기 3 fx 교과서 원본 참고하세요. 는 2x의 제곱 더하기 ax 빼기 b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이거 앞에서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fx는 저는 범위를 앞에다 적어드립니다. 보통 x가 3이 아닐 때에는 이 부분이 0이 아니라서 뭐가 가능하다? 나누어주는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x 빼기 3분의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빼기 b라는 식이 나온다. x가 3일 때에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르니까 k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극한 문제랑 똑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명분의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0분의 0꼴을 이용해서 여기 3름이 0 된다는 거 이용해서 이런 거 만들고 b로 이렇게 정리하고 대입하고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수렴하려면 반드시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어떤 인수가 있어야 된다? x 빼기 3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용하는 게 좀 효율적이에요, 항상. 그래서 바로 여기를 x 빼기 3이라고 놓고 최고차항이 2x제곱이니까 여기를 2x 그 다음에 더하기 k를 썼네요. k를 썼으니까 c라고 할게요. c. 이런 식으로 두고 계산하면 좀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약분이 돼버릴 거고요. F4가 9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9가 돼야 돼요. 4 대입하면 8 더하기 C는 9 해서 C가 1이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결국에는 여기의 결과값이 x 빼기 3에 2x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라고 훨씬 빠른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당 함수에서는 인수에 대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해 나가는 게 계산 속도를 줄일 때 아주 유효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2x 더하기 1만 남죠. 여기가 이렇게 2x 더하기 1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F3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F3은 이쪽에다 3을 대입하면 7. 그래서 F의 3은 7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X가 있고 T가 있고 하면 되게 복잡하게 느끼는데요. 각각의 연산에서의 주인공이라는 게 존재해요. 주인공.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만 잘 집중을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리미트의 주인공은 T예요. T. 그러면 이 리미트의 입장에서 X는 상수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상수 취급.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X에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런 주요 포인트들만 잘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이걸 풀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여기서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느냐. 자, 여기가 통째로 어떻게 돼요? 통째로 자, 이 fx의 입장에서는 변수지만요. 리미트의 입장에서는 상수예요. 이거 리미트라는 기호 앞으로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꺼내서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t 그 다음에 1 빼기 xt라고 바꿀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기계적으로 하는 거 있죠?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자, t를 마이너스 s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줄 겁니다. 왜 이렇게 치환을 해주느냐? 이렇게 하면 s는 마이너스 t가 될 거고요. t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가면 무한대가 돼서 자,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평범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썼기 때문에 훨씬 쉬운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s가 어디로 가요? s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t 대신에 뭐가 마이너스 s가 들어가고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s가 들어가고 정리를 해주면 x 빼기 2에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가고 1 빼기 s 1 더하기 x s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 누가 주인공? 이 극한의 주인공은 s예요. s의 주인공이면 최고창의 개수인 s의 1차 개수인 마이너스 2라고 x만 비교하면 이 부분은 결국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분의 x가 돼서 마이너스 x가 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천천히.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x에 x 빼기 2라고 해서 자, 이런 fx가 2차 함수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계산하면 fx는 마이너스 x 빼기 2가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호에서 주인공이 누군지, 주인공 문자가 누군지만 잘 체크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죠. 이건 2차 함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원래는 최대, 최소의 정의라는 개념 하에서 나오는 거죠. 당연히 2차 함수기 때문에 이 함수는 연속 함수죠. 자, 연속이고 구간이 어떤 구간이다. 자, 첫 번째 1번 연속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연속인 닫힌 구간. 이 두 가지 조건이 돼 있으면 그 구간 내에서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꼭 존재한다라는 게
최소의 정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로 만들어지기는 어렵고요. 2번은 그냥 마저 마무리를 해드리면, 자, 이 함수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2차 함수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굳이 이걸 다시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왜 그런 거냐면 이 함수를 살짝 머리로 그려보면, 자, 0하고 2가 절편이에요. 절편식도 좋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왜 점선으로 그리고 있냐면 범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0부터 4까지 대입되죠? 그럼 0부터 4까지 대입이 될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죠? 절편을 활용하면 그래프를 훨씬 빨리 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엔 최대값은 2를 대입했을 때가 가장 크고요. 그죠? 그다음 최소값은 4를 대입했을 때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이건 f의 1, 여기는 f의 4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1 대입한 결과값은 1, 그 다음에 4 대입한 결과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번 문제를 조금 더 눈여겨보길 바랍니다. 대단한 학습평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자, 이것도 지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이게 어떤 뉘앙스를 갖는 문제인지 잊어버릴 가능성이 큰데, 자, 키워드 여기 잘 체크, 적어도 몇 개 실근. 자, 이게 어떤 거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를 쓰는 문제다. 꼭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값 정리를 쓰려면 끝을 어떻게 해야 된다? 0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물론 안 바꿔줘도 풀 수도 있는데요. 사이값 정리에 충실하게 풀려면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푸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이값 정리는 적어도 실근, 몇 개의 실근,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을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 적어도 몇 개의 실근, 이 표현이면 100% 사이값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된다? 함수를 항상 끝을 0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사이값의 정리를 쓰기가 용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자, fx는 x의 근의 개수나 fx 빼기 x는 0의 근의 개수나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hx라고 세팅하고 hx가 0이 되는 근의 개수를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차근차근 뭘 구할 거냐면 h-1, h0, h1, h2를 구해줄 거예요.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h-1은 f의 -1 빼기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자, fx가 2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0이 바로 f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f의 0이고요. 이게 f의 1이고 이게 f의 2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여기다 넣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지금 h의 -1은 지금 1이 되고요. 이게 0보다 크다. 자, 0을 기준으로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h의 0, h의 0은 f의 0, 그 다음에 빼기 0 이렇게 계산이 되겠어요. 계산해주면 f0이 -2죠. 마이너스가 돼서 0보다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h1은 f의 1 빼기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f의 1이 2니까 2 빼기 1에서 1이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0보다 크죠? 자, 그리고 이제 h2를 계산하면 f의 2 빼기 2 이렇게 계산돼요. 여기서 이게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에서 0보다 작아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hx라는 함수를 보면 마이너스 1, 0, 1, 2를 봤을 때 마이너스 1에서는 양수, 그 다음에 0에서는 마이너스 2라는 음수죠. 이렇게 음수, 그 다음에 1에서는 양수, 2에서는 음수예요. 그럼 여기서는 반드시 이 함수가 이제 fx가 연속이고 x도 연속인 함수잖아요. 그것들을 사칭한 사람의 얘도 뭐가 된다? 연속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인 함수라는 걸 혹시 서술형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쟤네들이 연속인 함수다라는 걸 꼭 적어야 된다. 100%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 감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꼭 적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근이 반드시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 존재하고요. 여기서도 어때요? 한 개 이상 존재하고 여기서도 어때요? 한 개 이상 존재한다 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한 개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기서 연결된 상태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면 그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 이상 꼭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몇 개, 최소한 3개 이상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사이값 정리를 쓰는 힌트는 이런 것들이다. 적어도 몇 개씩은. 그리고 사이값을 쓰려면 꼭 끝에를 이렇게 웬만하면 0으로 변형하게 이항을 시켜서 이항을 시켜서 계산하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사이값 정리 쓰는 문제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극한과 연속 대단원 학습평가를 다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익힘책 있죠? 익힘책, 수학 익힘책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10에서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